안녕하세요. 저는 11년째 농업생명공학 정책을 연구하는 한국공군관리연구원의 정책학자 김종미입니다. 농생명기술의 발달이 식품의로 인한 치료 효과는 물론이고 유전 질환까지 없애줄 전망인데요. 올해 일본에서는 기존의 토마토 품종에서 가바 성분의 양을 제한하는 유전자만을 제거하는 유전자 교정 기술로 스트레스와 혈압의 상승을 억제하는 가바 토마토를 시판하기 시작했는데요. 일본 정부는 이 가바 토마토를 외부 유전자의 주입이 없으니까 미국과 같이 GMO의 규제와 표시 대상이 아닌 일반 농작물로 판매 유통을 허용했습니다. 가바 토마토는 일반 농산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여러 나라에서 쉽게 수입할 수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 동일한 가바 토마토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 있지만 현 정부가 유전자 교정 기술을 적용한 산물에 대해서 GMO의 규제나 표시 여부에 대해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일본과 다르게 GMO 규제를 하거나 표시 대상을 적용을 한다면 국내 생산한 가바토마토는 국내 소비와 수출을 위축시키지만 반면에 일본산 가바토마토를 오히려 소비를 증가시키는 해프닝이 예상됩니다. 지난 2018년도 3월에 57개의 단체가 참여한 시민청원단이 GMO에 대해서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의 보장을 위해서 GMO를 사용한 식품에는 예외 없이 GMO 표시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한 적이 있었고요. 아니 사용했으면 했다는 표시를 해달라는데 그게 왜 어려워? 유럽은 한다던데? 라고 생각하시기 쉽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렵다는 답변은 공약을 어길 만큼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을 통해서 GMO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이 많구나 라고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GMO 표시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구나를 알게 됐습니다. 사회적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 GM 식품의 표시제는 해당 국가의 농업이나 식량의 수급 상황과 맞물린 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의무 표시제의 실현 여부는 물론 표시 대상이랄지 기준과 범위가 나라마다 달라요. 그렇다면 시민청원단이 요구하는 원제로 완전 표시제가 우리나라에 적합한 표시 정책인지 실행 가능한 건지, 왜 안전 표시를 하자는 건지, 목적이 뭔지, 원제로 완전 표시를 실시하면 그것이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2001년부터 세계 세 번째로 GM 표시제를 실시해 왔고요. 수차례 개정을 통해서 규제가 강화되어 왔습니다. 현행 그 대상 품목으로는 6종의 농산물과 가공식품 그리고 표시 대상 기준은 유전자 변형의 DNA 즉 단백질이 남아있는 모든 식품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표시제를 위반할 경우에는 강력한 처벌을 받고요. 또한 과장 광고를 막기 위해서 어떤 검증되지 않은 문구도 허용되지 않고 있으며 다른 나라보다 의무 표시 범위가 넓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유전자 변형 작물의 DNA, 즉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는 전분당이나 식용유에는 표시 대상을 제외하는 반면에 유럽은 이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건데요. 사실 식품의 원재료는 다 생명체였고 모든 생명체는 다 유전자가 있죠. 우리는 음식을 먹을 때마다 알 수 없는 외래 유전자를 그냥 먹는 겁니다. 식재료로 살아있을 때는 생명체였지만 음식물로 섭취되면 분자 단위로 해체돼서 흡수되는 거거든요. 이들 분자는 어떤 생명체였던 간에 완벽하게 같은 구성의 분자입니다. 이 세상에 동일한 종류의 분자들을 보고 원래 생명체가 뭐였는지를 구별할 수 있는 사람도 기술도 없습니다. 만약 외래 유전자를 주입하면 그 유전자로 발현되는 특정 단백질 하나만 바뀌는 것이지 전분당이나 지방과 같은 다른 것은 그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종 산물의 단백질을 통해서 유전자 변형의 기술을 적용했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전분당이나 지방의 출처를 밝히라고 하는 것은 코미디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유럽의 경우는 어떻게 단백질도 남아있지 않는 전분당이나 식용유까지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는 걸까요? 미국은 GM 작물의 최대 생산국이자 소비국이며 수출국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작물을 GMO와 차이가 없다는 동등성 원칙에 입각해서
그동안 GMO 표시제를 실시해 오지 않았습니다. 단 소비자의 선택권을 위해서 19년 2월 이후에 승인된 작물에 한해서 단백질이 남아있는 경우에 22년부터 의무적 표시제를 실행할 예정입니다. 반면에 유럽은 실질적 동등성 원칙의 입장을 거부하는 입장에서 최종 제품의 단백질의 잔존 여부와 상관없이 유전자 변형 작물을 사용한 제품 모두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어요.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을 경우에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생산부터 유통 전반의 제품을 추적하는 이력 추적체를 병행하고 있는데요. 이는 사람으로 얘기하면 호적제, 주민등록제 같은 것들을 식물에 적용한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럽의 제수출품인 육류나 낙농 제품의 경우에는 여전히 저렴한 GM 사료를 먹이면서도 GM 표시를 면제하고 있거든요. 그래야 수출에 장애가 안 생길 테니까요. 만약에 넌 GM 사료를 만약에 유럽이 자급할 수 있었다면 농산물처럼 엄격한 완전 표시제를 의무했을 겁니다. 그래야 더 비싼 가격으로 수출할 수 있을 테니까요. 즉 유럽 국가들이 GM 표시제를 강화하는 것은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이라기보다는 자국의 산업 보호의 목적이 있습니다. 유럽 국가 입장에서는 적당한 표시 정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비슷한 상황인 중국이나 브라질 같은 나라에서 동일한 전략으로 이러한 표시제를 표방을 하고 있지만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생산 유통 과정이 투명하지 못한 사회에서는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죠. 표시 정책은 국가별 경제적 또는 사회적 상황이나 상태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나라처럼 작물 자급률이 11%에 불과해서 절대적 작물을 수입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경제적, 안정적 수급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죠. 이력 추적제가 과연 우리 사회에 가능할까요? 그 비용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지, 또 그런 정책이 국가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인지는 냉정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 내용을 보면 아주 수차례의 다층적 논의와 매우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어렵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렵다는 이유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째는 완전 표시제를 할 경우에 물가 상승입니다. 만약에 완전 표시제를 실시하면 어차피 우리가 80% 이상을 수입해야 되는데 넌 GM 작물에 대한 소비가 증가함으로 인해서 그 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두 번째는 경제적 능력에 따른 계층 간 위화감 조성입니다. 빈곤층은 GM 식품을 소비하고 부유층은 넌 GM 식품을 소비하게 되면서 먹거리에조차도 차별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통상 마찰 가능성인데요. 국가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앞서 이야기했던 가바 토마토의 상황처럼 표시하는 국가는 표시하지 않은 국가에 비해서 막대한 손실을 보게 되고 그렇다고 다른 나라에 대한 표시 정책을 강요할 수 없기 때문이죠. 더구나 그 목적과 방법이 무엇을 위한 건지, 누구를 위한 건지, 또한 완전 표시제를 요구하는 시민청원단의 57개 단체는 누구인지 면밀히 검토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들은 주로 친환경 및 유기농 생산자이면서 이를 또 생활협동조합을 통해서 판매 유통하거나 식재료를 납품하는 급식업체라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또한 이들의 청원 내용은 완전 표시제뿐만 아니라 GMO 없는 학교급식, GMO 작물 상용화 중단 같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특히 수십 년간 연구개발한 기술의 상용화 중단 요구는 우리나라 유전자 기술의 경쟁력 저하나 기술 종속과 식량 자급률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연구 개발이 상용화로 이어지지 않으면 사실상 그 연구는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데요. 결국 연구자의 의욕을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막대한 매몰 비용이 사회로 전가되기 때문입니다. GM 농작물의 수입과 판매가 늘수록 이를 정확하게 표시하는 것은 당연히 중요하고도 필수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의 GM 농작물에 대한 불신과 우려가 팽배한 현실에서 무작정 GM 작물에 대해서 어떤 완전 표시제를 시행했을 때 우리 사회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사실 식품 표시는 정보의 제공이지 위험의 회피 수단은 아닙니다. 국민의 먹거리는 어떤 것보다 공공성과 책임성이 높아야 합니다. 만약에 정부가 엄격한 검증을 통해서 위험하다면 미리 금지시키는 것이 맞는 것이지 표시제를 통해서 보고 알아서 피하라는 식으로 그 피해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안전하고 유익할 거라는 자연에 대한 맹신처럼 우리 사회가 이 표시제가 강화만 되면 더 안전할 거라고 하는 환상을 갖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공공관리연구원의 원장 김종미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